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영사 시리즈 단편 차가운 장렬입니다. 어느 더운 7월의 여름날에 요우지가 저녁 7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상하게 집안이 컴컴해요. 그리고 아내인 미에코와 1살짜리 아들 유타가 안 보입니다. 요우지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미에코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미에코도 없고 구석에 놓인 아기 침대에 유타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갔지 하고 방을 나와서 욕실 문을 여는데요. 거기에 미에코가 쓰러져 있어요. 요우지는 미에코를 흔들어 깨우는데 미에코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요우지는 아차 싶어서 아들 유타를 찾으러 집안 여기저기를 막 뒤져요. 1층에는 아무래도 보이지가 않아서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방을 뒤져보는데요. 창문도 닫혀가지고 무척 더운 작은 방 안에 아들 유타가 바닥 담요 밑에 누워 있습니다. 요우지 씨, 잠깐 2층으로 가시죠. 요우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가 형사랑 같이 2층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요. 요우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야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데요. 옷장의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아내인 미에코의 화장대 서랍도 다 뒤엎어져 있었습니다. 가가 형사가 뭐 없어진 거 없냐고 하니까 요우지는 다른 건 모르겠고 화장대 위에 생활비로 든 현금이 없어졌다고 10만 엔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가가 형사가 바닥에 깔려있는 담요를 보고 혹시 평소에도 아기를 이 방에서 재우냐고 물어봐요. 요우지는 아내인 미에코가 낮잠을 재운 것 같다고 하니까 가가 형사가 갸우뚱하면서 어째서 그랬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요우지가 어째서라뇨? 라고 되물으니까 가가 형사는 1층 방에 아기 침대가 있지 않냐면서 더군다나 여기 2층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한낮에는 엄청나게 더웠을 건데 굳이 왜 아기를 여기서 낮잠을 재우냐고 물어봐요. 요우지는 글쎄요, 뭐 미에코랑 유타가 2층에서 놀다가 유타를 잠깐 낮잠 재우는 동안에 미에코가 빨래라도 하려고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한 게 아니었겠냐고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그렇지 않아도 미에코 씨가 빨래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세탁기 안에 빨랫감이 들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날 경찰들이 다시 요우지를 찾아와서 혹시 평소에 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경찰 말로는 범인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 살인이 충동적으로 보이고 또 미에코 씨가 앞에서 목이 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와중에 거칠게 저항했던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면식범에게 갑자기 공격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주머니에서 비닐도 뜯지 않은 새 담뱃값을 꺼내면서 혹시 재떨이는 없냐고 물어봐요. 요우지가 우리 집은 아무도 담배를 안 핀다고 말하니까 가가 형사는 그러냐면서 그럼 좀 참아야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가가 형사가 돌아가고 요우지는 다시 2층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들 유타의 사진 앨범을 펼쳐보는데요. 아들 유타와 미에코의 사진들을 보니까 순간 가슴에 뭉클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요우지랑 아내인 미에코는 같은 회사 사내 커플이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둘 다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놀러 갔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미에코가 바로 임신을 하고 유타가 태어나서 육아를 하느라고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요우지의 귓가에 미에코의 목소리가 되살아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3일이 지나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요우지가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가가 형사가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가가 형사는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다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고 해요. 사건이 있던 날 오후 3시에 신문 수구먼이 신문 대금을 받으려고 집에 왔었는데 벨을 눌러도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요우지는 미에코가 어디 쇼핑이라도 간 게 아니었겠냐고 말을 하는데요. 가가 형사는 아니라면서 2시 반쯤에 이웃집 아주머니랑 미에코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미에코가 차를 타고 어딘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장바구니나 쇼핑백 같은 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신문 수구먼이 3시에 왔을 때는 미에코는 이미 살해당한 뒤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가 형사는 요우지한테 미에코 씨가 차를 타고 어디에 다녀온 것 같냐고 물으니까 요우지는 쇼핑 아니면 은행이나 구청 뭐 우체국 같은 데 간 게 아니었겠냐고 말을 하는데요. 가가 형사는 그런 데는 다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차를 타고 갔을까요? 라고 하니까 뭐 날이 워낙 더우니까 차를 타지 않았겠냐고 요우지가 말을 해요. 또 가가 형사는 이웃 사람들 말로는 미에코 씨가 평소에도 차를 타고 자주 나가는 걸 목격했다면서 아마 외출할 때는 유타도 항상 데리고 나갔을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어디 갈 만한 데가 있었는지 끈질기게 물어보는데요. 요우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가가 형사가 이번에는 요우지한테 공작 기계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다면서 죄송한데 회사에 문의를 좀 했다고. 근데 당신이 사건 당일에 거래처에 갔다가 오후 2시에 회사에 돌아왔고 오후 3시에 아시다 공업에 갔다가 6시 반에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고 하던데, 근데 회사 직원 말로는 당신이 오후 3시에 아시다 공업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봐요. 요우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니까 가가 형사는 근데 왜 그날은 집으로 안 가고 다시 회사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요우지가 잠깐 볼 일이 생각났다면서, 그리고 집으로 바로 가면 회사 차를 둘 데도 없고 해서 그냥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또 근데 죄송하지만 그 아시다 공업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요우지 당신이 아시다 공업에 도착한 건 5시쯤이었다면서 회사에서 3시에 나오면 늦어도 3시 30분이면 아시다 공업에 도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냐고, 혹시 중간에 다른 데 들린 데라도 있냐고 물어봐요. 요우지는 잠깐 서점에 가서 책을 봤었다고 말을 하니까 가가 형사가 어떤 책을 샀냐고 물어보는데요. 요우지는 책을 산 건 아니고 그냥 보고만 왔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면서 혹시 사건 날 욕실에 쓰러져 있던 부인 미에코 씨가 하얀 티셔츠에 팬츠 차림이었는데 그 옷차림이 기억이 나냐고 묻습니다. 요우지는 그랬던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가 형사는 좀 이상하다면서 그날 미에코 씨랑 이야기를 나눴던 이웃집 아주머니 말로는 그날 미에코 씨는 분명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말을 했대요. 근데 왜 살해됐을 때는 하얀 티셔츠로 바뀌었냐면서 혹시 왜 그런지 아냐고 묻습니다. 요우지는 날이 워낙 더웠으니까 집에 와서 갈아입지 않았겠냐고 말을 하는데요. 가가 형사는 자동차에 에어컨 있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요우지는 그 차가 너무 오래돼서 에어컨이 나왔다 안 나왔다 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그러냐면서 그 빨간 티셔츠는 세탁기 안에 다른 빨래랑 같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요우지가 땀을 많이 흘렸나 보죠 라고 하니까 가가 형사는 그래도 좀 이상하다면서, 왜냐면 빨간 티셔츠를 다른 거랑 함께 빨면 물이 들어서 안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라는 말에 요우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요우지가 퇴근을 하는데 가가 형사가 잠깐 어디 갈 데가 있다면서 차에 타라고 합니다. 어디 가냐는 요우지의 물음에 가가 형사는 거의 다 왔다면서 어떤 장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 요우지는 가가 형사의 생각이 뭔지를 깨닫고 호흡을 길게 내쉽니다. 가가 형사는 차를 세우고는 오래 있을 건 아니라면서 밖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니까 시동은 잠깐 켜두자고 말을 합니다. 요우지가 어째서 이곳에 라고 말을 하니까 가가 형사는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를 의심했나요? 라는 요우지의 물음에 가가 형사가 그렇다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빨간 티셔츠 때문이었냐고 물으니까 가가 형사는 그것도 있지만 옷장이랑 화장대는 어지럽혀 있는데 다른 방의 서랍이나 바구니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고 여튼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요우지는 한숨을 쉬면서 그 옷장은 자기가 봐도 좀 이상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가가 형사가 당신이 그런 게 아니냐고 하니까 요우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잠깐 생각에 잠기고는 그럼 부인이 먼저 거짓 연극을 했군요 하니까 요우지는 참 어리석은 여자였다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사건 날 오후 3시 반에 요우지는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서 집에 들립니다. 3시쯤에 잠깐 집에 들리겠다고 미에코한테 미리 전화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꺼져 있는지 집안이 엄청 후끈해요. 그리고 미에코랑 유타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우지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욕실에 가보니까 미에코가 쓰러져 있어요. 요우지가 놀라서 미에코를 흔들어 깨우니까 미에코가 잠시 뒤에 멍한 얼굴로 눈을 뜹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요우지의 물음에 미에코는 자기가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누가 뒷문으로 들어와서 자기 머리를 내리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나고 별다른 폭행의 흔적도 없어 보여서 요우지는 다행이라고 안심을 하는데요. 그때 미에코가 근데 여보 유타는? 이라고 물어봐요. 요우지가 유타는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미에코는 2층에 재워뒀다고 말을 해요. 요우지가 급하게 2층으로 가는데요. 2층은 1층보다 훨씬 후끈후끈했습니다. 열기 때문에 사물이 흐늘흐늘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유타가 담요 아래에 축 늘어져 있는데요. 요우지가 급하게 유타를 안아드는데 유타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요우지가 울음을 참으면서 유타를 안고 1층으로 내려와요.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는 요우지의 말에도 미에코는 유타 하면서 요우지한테서 유타를 빼앗고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요우지가 왜 2층에 재워뒀냐고 하니까 미에코는 2층에서 유타랑 놀다가 유타가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옆방에 에어컨을 켜놓고 담요를 덮어주고 자기는 잠깐 빨래 때문에 1층에 내려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우지는 일단 집을 시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에어컨을 켜려고 리모컨 스위치를 누르는데요. 에어컨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혹시나 하고 두꺼비 집을 열어보니까 전기 스위치가 내려가 있습니다. 유타를 안고 계속 울고 있는 미에코를 본 요우지는 미에코의 어깨를 껴안는데요. 순간 요우지는 뭔가 불쾌한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미에코한테 쏘아 붙이듯이 말을 합니다. 당신 또 거기 갔었어? 요우지는 가가 형사한테 그 순간 미에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강도한테 습격을 당했고 그 강도가 나가면서 차단기를 내려놓고 갔다. 그래서 에어컨이 멈추는 바람에 2층에서 자고 있던 유타가 열사병으로 죽었다. 그 바보 같은 여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이런 자작극을 펼쳤다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가 그런 부인을 죽인 뒤에 이번에는 당신이 거짓 연극을 한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요우지는 참 우스운 짓이었다면서 미에코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제 퇴근한 척 집으로 들어가면서 일부러 옆집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미에코를 부르면서 연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우지는 아무리 에어컨이 꺼져서 더웠어도 우리 집 2층 작은 방에서 재운 것 정도로 유타가 그렇게 열사병이나 탈수 증세를 일으키진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가 형사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유타의 사인은 열사병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요우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요우지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가가 형사는 빨간 티셔츠가 힌트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요우지가 역시 라고 말을 하니까 가가 형사가 당신도 그거였지요? 라고 말을 하고 요우지는 예 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우지는 미에코를 끌어안는 순간 빨간 티셔츠에 가득 배인 담배 냄새 때문에 미에코가 거짓말을 한 걸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미에코를 죽이고 나서 그대로 두면 경찰들이 알아챌까봐 하얀 티셔츠로 갈아입혔던 거라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미에코 씨의 머리에도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면서 그래서 요우지 당신이랑 미에코 씨가 담배를 피는지 알아보려고 사건날 일부러 담배를 꺼내면서 재떨이가 집에 있는지 물어봤던 거였다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미에코 씨가 매일같이 차를 타고 외출했었다는 증언이 힌트가 되었다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옷이랑 머리에 그렇게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탐문을 해보니까 이 가게에서 미에코 씨가 자주 목격됐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그리고 유타가 왜 열사병으로 죽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죠. 요우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동차 에어컨 스위치를 온에서 오프로 돌려요. 그러니까 곧 에어컨 바람이 멈추더니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차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햇볕 때문에 차 안의 온도는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힘들군요. 이마에 땀이 맺힌 가가 형사가 말을 합니다. 요우지는 장렬 지옥이죠 라고 하면서 이런 곳에 방치되면 애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죽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동차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었죠? 라는 가가 형사의 물음에 요우지는 정확히는 엔진 상태가 안 좋았다면서 에어컨을 켜두고 공회전을 하면 시동이 멈춰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내인 미에코는 아마 그걸 잘 몰랐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화장대 위에 10만엔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요우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면서 아마도 미에코가 저기에 죄다 쏟아 부었을 거라면서 눈앞에 있는 가게를 턱으로 가리킵니다. 요우지가 그만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이 차가운 장렬 원작에는 원래 좀 공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공학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듣기 편하게 약간의 각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스토리에 큰 지장은 없고요. 뭐 그래도 원작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